안녕하세요. 한국어미교육부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온라인 제품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티스트리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에 대한 내용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뉴트리라이트 커스터마이즈드 팩앤 비전 헬스 프로모션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름이죠. 여름철 색소 고민이 가장 심각해지는 시기입니다. 네, 오늘도 리더님들 입장해주고 계신데요. 네, 햇빛나우 윤정님 안녕하세요. 네, 남희장근 리더님 안녕하세요. 권기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빛나는 요리 명장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름철에 색소 침착 왜 심해질까요? 당연히 자외선 강도가 가장 높은, 가장 강한 계절이고 또 물놀이와 또 야외 활동, 여름 휴가철이죠. 그래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과 피부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백 관리, 미백 기능성 관리 제품인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이 꼭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먼저 누구나 맑고 깨끗한 피부를 원하겠죠. 네, 왜 맑고 깨끗한 피부가 중요할까요? 맑고 깨끗한 피부는 동안의 상징, 젊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동안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맑고 깨끗한 피부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하얘지자는 게 아니에요. 하얘지자는 게 아니라 고른 피부톤, 화사한 피부톤을 말하는 거죠. 얼룩덜룩하지 않고 칙칙하지 않은 피부. 결국 칙칙해지고 피부톤이 얼룩덜룩해지는 것도 결국 피부가 약해지면서 색소 침착이 많이 일어나면서 생겨나는 노화의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기미 주근깨와 같이 원치 않는 색소 침착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20대부터 40대 이후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이 색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것이 바로 이 색소 침착은 노화의 징후라는 것을 말해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노화는 10대 후반 성장이 멈춘 시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때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점점 축적이 되다가 20대 중반 이후가 되면 25세 전후로 해서 우리 눈에 띄는 노화의 징후들, 가시적인 징후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색소 침착 역시 피부가 노화가 되어서 약해지면서 그 약해진 부위를 보호하려고 색소 침착이 더욱더 쉽게 일어나게 돼서 이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과색소 침착, 색소 병변이라고 할 수 있죠. 기미 잡티라고 할 수가 있죠. 25세부터 22.3%, 30대 초반, 중반, 후반을 거쳐서 40세 이후에는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색소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노화에 의해서 그리고 또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여성들이 40대 이후에는 기미 고민이 없는 여성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색소 고민은 모든 여성들의, 특히 기미는 40세 이후 여성들의 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빛나는 요리 명장님 잘 정리해주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피부가 연약해지면 그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 침착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멜라닌도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름철에는 자극이 강해지죠. 자외선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자극 요소들이 있어서 색소 침착에 대한 고민도 더욱더 깊어지는 계절이고, 이 여름철에 색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여름철의 흔적이, 원치 않은 흔적이 가을, 겨울까지 남게 돼서 고착화되고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이 색소 침착은 예방 관리, 그리고 생겼을 때 빨리빨리 개선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 증가하기 쉬운, 가속화되기 쉬운 과색소 침착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솔루션이라는 것, 해결책이라는 것은 결국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결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 눈에 겉으로 보이는 잡티만 계속 관리를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안에서 계속 숨어있는 멜라닌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숨어있는 멜라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권기찬님 맞습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질병도 마찬가지죠. 건강관리도 어떤 질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질병에 걸리는 인자가 있고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예방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것처럼 피부 노화, 또 색소 침착 이와 같은 현상들도 예견되어 있어요. 여름철에 자외선 강해지고 우리가 바깥에 외출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데 대비를 안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더 관리에 대한 어떤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효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잡티도 케어하면서 예방 관리까지 올라올 예상이 되는 멜라닌까지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승현님. 출산 이후 기미가 심해지죠. 호르몬에 의해서 심해지고 기미는 사실
아예 싹 뿌리를 뽑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뭐 집안에만 자외선 없는데 지하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외부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적인 요인들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또 어떤 자극들 많이 있기 때문에 기미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계속 관리를 하면서 계속 눈에 띄지 않게 꾸준히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미 잡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강한 자외선, 여름철은 사계절 중에 자외선 강도가 가장 높습니다.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그리고 고온으로 인해서 굉장히 온도가 높죠. 열감으로 인해서 피부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홍조가 되었다가 그게 결국 트러블이 되었다가 또 기미 잡티로 남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실내외 온도차, 우리 피부는 극심한 차이, 어떤 환경적인 차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취약하죠. 잦은 세안, 땀 나고 막 피지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세안을 너무 자주 해서 피부에 자극이 되고 또 냉방으로 인해서 외부에는 고온 다습한데 실내에 들어오면 너무 서늘하다 못해 춥기까지 하고 건조하니까 이 환경적인 이 차이에 의해서 온도차, 습도 차이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죠.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약해지죠.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고 또 이 어떤 외부의 자외선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라든지 마찰 자극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굉장히 취약해지면 약해진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이 쫙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내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여름철에는 기미가 깊어질 수 있다. 기미 고민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멜라닌이란 무엇일까요? 멜라닌이란 색소죠, 색소. 흑갈색의 알갱이, 조그마한 색소예요. 색소 가루라고 보시면 되는데 멜라닌이 있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멜라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건강한 피부톤, 모발의 색상, 그 다음에 눈동자의 음영과 색을 나타나게 되죠. 멜라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 빨간 하얀 토끼 있죠. 그렇게 하얀 토끼, 눈이 새빨간 하얀 토끼처럼 되는 게 멜라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멜라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이 있어요.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일정량 이상의 자외선을 흡수해서 유해한 자외선이 체내로 침투해서 인체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서 어디 까졌어요. 무릎 까졌어요. 그러면은 막 피 나다가 진물 나다가 그 다음에 딱지 생기고 딱지 떨어지면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갈색 흉터가 남죠. 근데 만약에 멜라닌 안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진물 나오고 빨갛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치료 과정에서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멜라닌은 꼭 필요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자, 다친 곳 어때요? 연약해졌죠. 손상을 입었죠.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거기에 연약하니까 보호 빨리 해줘야 돼요. 와,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가 노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 피부가 약해진다, 연약해진다, 예민해진다라는 의미하기 때문에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동일한 자외선 자극, 동일한 마찰 자극에도 동일한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훨씬 더 취약하게 손상을 받기 때문에 멜라닌도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뭐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놀아도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나가 놓으면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한 2~30분만 자외선 받아도 자외선 차단제 발랐어도 김이 쫙 올라오는 거, 피부가 예전 같지 않게 약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에스더 RJ9753님 오랜만에 참여해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 피부라서 더 멜라닌이 잘 올라. 이거는 윤정님 검은 피부라서 더 잘 올라오기도 하지만 또 하얀 피부는 또 하얀 피부대로 또 아픔이 있습니다. 하얀 피부는 대비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색소가 엄청 잘 보인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권기찬님, 여성들 기미 더 많이 올라옵니다. 여성들이 아무래도 그 호르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가 더 얇고 약하기 때문에 기미가 남성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많이 올라옵니다. 네, 빛나는 요리 명장님, 나이 들어서 속상한 게 한두 개다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하면 된다. 더 부지런해져야 된다. 굉장히 바빠요. 할 일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야 되는 게 많죠. 20대 때 했던 관리, 했던 제품 그대로 다 쓰면서 30대에 더 추가가 되고 40대, 50대가 되면 20대, 30대 때 했던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그대로 다 하면서 베이스 라인으로 가져가면서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해야 될 일이 많아지긴 합니다. 네, 속상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같이 관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잡티는 정말 다양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원인도 다양하고 양상도 다양하다. 원인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 자극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었을 때 이 과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죠.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 당연합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 피부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보호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외선 같은 경우 그렇고요. 트러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 피부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트러블도 더 잘 생겨요. 외부의 세균이나 자극에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다가 홍조 생기다가 가렵고 따갑다가 트러블 생기는 거죠. 그러면 트러블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 빨갛게 염증이 올라오죠. 빨갛게 염증이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색소 침착으로 남게 되는 거죠. 네, 남이장군님, 잡티 제거 어떻게 제거 가능한지 제가 제품 일루미네이트 시스템 설명을 통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화 주기가 둔화되면서 이렇게 되죠. 자, 일단 턴오버 주기는 건강한 젊은 피부, 20대 피부에서는 28일에서 30일, 한 달 정도의 주기로 피부 표피 각질 세포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묵은 각질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피부 세포가 올라와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턴오버 주기 또는 각화 주기가 늘어나죠. 길게 늘어나죠. 그래서 50대 이상이 되면 막 40일, 50일 이후로 길어지게 되면서 문제는 뭐냐? 색소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표피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묵은 각질이랑 같이 거기 정체되는 거예요. 침체되는 거예요. 침체돼서 떨어져 나가서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면 얘가 색소가 그렇게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빨리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마치 묵은 빨래처럼 우리가 뭐 옷에 뭔가 커피나 무슨 국물 흘렸어요. 그런데 몰라가지고 만약에 그날 당장 빨았어요. 흘리자마자 빨았어요. 그러면 얼룩 제거가 잘 되죠. 그런데 모르고 그냥 옷장에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막 한 달 있다 봤더니 그때는 이미 고착이 돼버렸죠. 완전 거의 픽스가 돼버렸죠. 그러면 아무리 빨아도 잘 지지 않는 것처럼 얼룩 제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 피부 역시 각화 주기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면서 한 달에 의해서 턴오버 주기에 의해서 과도한 노화된 각질세포, 묵은 각질세포가 떨어져 나갈 때 이 색소도 같이 탈락이 돼야 되는데 턴오버 주기가 늘어나면서 이 색소가 표피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착화, 색소 침착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각질도 더 많이 쌓이고 그러면서 피부 더 칙칙해지고 색소 침착도 더 심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 침착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예요. 주근깨, 기미, 흑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근깨는 좀 귀엽죠. 그래도 좀 하얀 피부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20대 초반 정도까지 한 10대에서 유년기에 생겨서 10대 중후반 그리고 20대 초반 정도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주근깨는 정말 말 그대로 깨처럼 조그매요. 조그맣고 경계선이 가장자리가 아주 또렷한 반점 형태. 왜 또렷하냐? 가장 겉에 표면에 바깥층에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보이게 됩니다. 잘 보이게,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 대신 가장 표피의 바깥층에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쉬워요. 떨어뜨리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어차피 20대 이후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20대 중반 이후 되면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럼 기미는 뭐냐? 기미는 조금 더 커요. 사이즈가 큰데 또렷하지가 않아요. 경계선이 흐릿하다. 경계가 또렷하지 않고 가장자리가 흐리멍텅하면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면서 약간 얼룩덜룩하고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양상을 띠게 되죠. 이 기미는 그야말로 이 자외선에 의해서 촉발이 되는 색소 침착. 그래서 이 광대뼈 부분, 요 나비존, 광대뼈 부분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꼭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마는 이렇게 각도 이렇게 탁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볼 이렇게 돼 있죠. 턱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광대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자외선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자외선 노출이 많을 뿐더러 광대뼈에 싹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져요. 자꾸 당겨져서 얇아져요. 그래서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대뼈 부분에 더 많이 기미, 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미는 자외선 노출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막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되게 피곤해요. 그럼 면역 떨어지면서 기미도 염증에 의해서 악화됩니다. 왜냐?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약한 부위가 되기 때문에 멜라닌이 보호하려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미는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과로라든지 또 자외선 노출, 마찰 자극 너무 빡빡 문질러서 막 씻어요. 이래도 기미 잘 생길 수 있고 너무 좀 거친 마스크를 쓴다. 여기 자꾸 마찰 자극 생긴다. 아니면 우리가 토너를 쓸 때 푹 적시셔가지고 부드럽게 닦으셔야 되는데 토너를 좀 약간 조금밖에 안 쓰고 약간 마른 부분에서 마찰이 된다. 이런 경우에도 기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호르몬의 영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흑자는 뭐다? 흑자는 점입니다. 노화 반점입니다. 그래서 흑자는 주근깨보다 커요. 기미보다도 커요. 그리고 색소 밀집도가 뚜렷하다. 뭐다? 그거는 진하다. 반점,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과색소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 요런 데 많이 여기도 광대나 요 옆에 쪽부분에 많이 생기고 손등에도 많이 나타나는 노화 반점이죠. 근데 요거는 흑자, 자는 점이라는 뜻이죠. 노화 반점, 점이기 때문에
미백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기미 주근깨는 우리가 미백 기능성 제품으로 관리의 대상이 되지만 점 있잖아요. 만약에 점 있잖아요. 점 어떻게 해야 돼요? 점을 미백 관리 화이트닝 제품으로 연하게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자는 색소 침착의 종류 중에서도 미백 제품의 관리 대상이 아니고 그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 어떤 미백 기능성 제품을 발라도 흑자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있으셔야지 응대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나 이거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아니면 비타민C 아무리 발라도 흑자가 이게 안 옅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제품 탓이 아니에요. 흑자는 어차피 점이기 때문에 미백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점 빼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기미 해결했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관리를 해도 어떤 제품을 써도 기미 너무 지긋지긋한데 뿌리를 뽑아지지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 겉에 부분에 눈에 보이는 색소 침착만 계속 걷어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겉에만 계속 처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색소 침착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가 않고 이 지긋지긋한 색소 침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색소 멜라닌 왜 올라온다? 내부 노화에 의해서, 외부 자극에서 일단 안쪽에 있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왼쪽이 피부 안쪽, 오른쪽이 겉의 표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김영희님, 다른 관리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점을 어떻게 관리하죠? 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속에서부터 이렇게 멜라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멜라닌 세포가 속에 저렇게 막 이렇게 징그럽게 돌기를 뻗어내고 있는 제가 바로 멜라노사이트라는 멜라닌 세포예요. 저 멜라노사이트가 평상시에는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외부 자극에 의해서 자외선을 받는다든지 막 세게 문지르다든지 다쳤다든지 요럴 때, 그리고 내부 노화에 의해서도 나타나죠. 그럴 때 얘가 깨어나죠. 깨어나면 어떻게 되냐? 멜라노좀이라는 작은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요. 주머니에 멜라닌을 담아요. 멜라닌을 담아가지고 얘를 저 돌기가 이렇게 막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노좀 안에 색소가 들어있고 걔를 위로 이렇게 올려보내서 이동을 시키다가 표피 가까이 가면은 확산을 시키면서 색소 침착이 돼. 거기서 겉에서 딱 달라붙으면 색소 침착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자극과 산화 과정에 의해서 멜라노사이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우리 피부 안에 원래 티로신이라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도파가 되고 또 산화가 도파퀴논이 되고 또 산화가 돼서 멜라닌이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티로신이 산화에 의해서 멜라닌이 된다. 그래서 멜라노좀이 생성이 돼서 거기에 멜라닌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위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을 하다가 표피 가까이 가면 이렇게 확산 쫙 뿌리면서 그 다음에 피부에 착 붙게 되는데 침착이죠. 거기서 턴오버가 지연이 되면서 막 각질세포랑 같이 쌓여서 뿌리를 막 내리게 되면서 고착화된 과색소 침착, 색소 병변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요 오른쪽에 겉에 부분,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관리하면 뭐합니까? 안에서 계속 생겨서 계속 올라오는데 해결이 됐다고 생각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기 지긋지긋하게 색소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생성 과정. 이 멜라닌이 기미 잡티가 되기까지는 요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에 의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생겨나는 생성, 활성화돼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동 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침착이 되죠. 생성을 막아줘요. 안 생겨나게 이렇게 잠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 경로를 딱 찾아서 다리를 끊어버려서 못 올라오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붙으면 걔를 빨리빨리 떨어뜨려야 된다. 요게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과 이동 확산과 침착 요 세 가지 단계를 단계별로 정확하게 타겟팅 해가지고 각각을 관리하고 개선을 해야 이 지긋지긋한 기미 잡티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자극을 받은 자외선과 여러 가지 자극을 받은 피부에
원치 않는 멜라닌 색소, 기미 잡티라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우리는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프로모션에 의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7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유익 성분과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여름철 색소 침착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성 성분은 사이티딘이에요. 사이티딘은 세계 최초로 멜라닌의 이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혁신적인 미백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서 세계 최초로 예일대 의과대학의 존 파웰렉 박사님 연구팀과 아티스트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 1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 사이티딘의 미백 기전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특허받은 독자 성분으로 국내에서도 최초로 식약처 기능성 심사를 완료한 미백 기능성 인증 성분으로서 오직 아메이, 아티스트리,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에서만 경험해 보실 수 있는 혁신적인 미백 기능성 성분이고요. 빛나는 요리 명단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더마아키텍트와 함께 사용하시면 훨씬 더 빠른 효과, 더 높은 효과 보실 수 있다라는 내용도 이후에 전달해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티딘은 뭐냐면 원래는 제약 분야에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DNA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RNA의 구성 요소 사이티딘인데요. 이 사이티딘은 세계적인 색소 연구의 대가이신 예일대학교 파웰렉 박사님, 존 파웰렉 박사님 연구진에 의해서 10년 이상의 연구와 인체 적용 시험, 임상을 통해서 밝혀낸 과학적인 혁신, 이 색소 관리에 있어서 정말 혁신적인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티딘 미백 기능을 최초로 발견해서 입증해서 특허를 취득한 오직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에서만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독자 성분이고요. 이 사이티딘은 대표적인 미백 기능성 성분인 AA2G보다도 무려 40%나 더 강력한 미백의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화 노화를 통해서 멜라노즘이 표피 세포에 이렇게 전이 되는 거예요. 이동 확산돼서 위로 올라오는 이 색소의 이동 과정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이동의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색소 침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속부터 밝혀주는 미백을 위해서 사이티딘 컴플렉스, 아티스트리의 특징은 사이티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독자적인 성분, 굉장히 강력한 고효능의 성분을 사용할 때 걔만 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성분을 도와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복합체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 아티스트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아티스트리 성분의 특징이죠.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고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죠. 아티스트리에서 100가지 이상의 조합 테스트를 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사이티딘이랑 나이아신아마이드, A2 이렇게 섞은 게 아니라 100가지 이상의 이 조합 테스트를 통해서 나이아신아마이드와 AA2G를 같이 사용했을 때 사이티딘의 이 색소를 억제하는 효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한 이후에 또 최적의 비율을 또 검증해서 최적의 비율로 배합한 복합체 컴플렉스죠. 그게 바로 사이티딘과 나이아신 아마이드 AA2G로 이루어진 사이티딘 컴플렉스에 있는데요. 사이티딘이 멜라닌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성분이라면 AA2G는 생겨나는 거, 멜라노사이트가 활성화돼서 멜라닌이 생겨나는 생성을 억제해주고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겉에 딱 붙어버리는 피부 표피에 딱 붙어버리는 이 색소 침착, 고착화, 붙어버리는 침착을 방지하는 게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래서 색소가 올라와서 과색소 침착, 기미 잡티로 나타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 개선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생성, 멜라닌의 생성, 그리고 멜라닌의 이동 확산, 멜라닌의 침착까지 3단계로 작용함으로써 멜라닌 색소를 무려 53%나 감소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혁신적인 미백 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티딘이 특허받은 독자적인 성분으로서 혁신적인 과학, 최첨단의 과학을 나타내는 성분이라면 이상적인 자연에도 성분이 있죠. 자연의 성분은 멜라닌 생겨나는 생성을 억제하는 뉴트리라이트의 아이리스 플로렌티나입니다. 아이리스 플로렌티나는 하얀색 아이리스죠. 보통 아이리스는 보라색, 청보라색이 많은데 이 하얀색 희귀식물, 희귀한 아이리스 꽃이 바로 아이리스 플로렌티나라는 꽃인데 이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아티스트리의 미백 기능성 제품을 위해서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에서도 최초로 이 희귀 식물의 대량 재배에 성공을 하게 되어서 트라우트 레이크 농장에서 재배에 성공하게 된 것이 바로 아이리스 플로렌티나 성분입니다. 이 아이리스 플로렌티나 성분은 피부톤 개선과 색소 침착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인 희귀 식물인데 문제는 희귀 식물이라는 거예요. 희귀 식물이면 어떻게 해요? 얘를 재배 자체가 어려운 거죠. 재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발견 자체, 찾기도 힘든 게 희귀 식물이죠. 그런데 아티스트리 과학자들은 7년 이상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서 이 재배 수확 가공이 가능하도록 DNA 바코딩 기법으로 이 종자를 먼저 식별해요. 이 하얀색 아이리스 플로렌티나 종자를 식별해서 조직 배양 기법 개발을 함으로써 대량 재배에 성공을 해서 드디어 트라우트 레이크 농장에서 최초로 재배하게 된 것이 바로 아이리스 플로렌티나라는 색소의 이 개선에 색소 침착 완화에 효과적인 희귀 식물입니다. 독자적인 추출 공정으로 아이리스 플로렌티나에서 파이토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를 뿌리 식물, 부분 식물이죠. 뿌리 줄기에서 추출해서 이 식물에서 추출한 아이리스 플로렌티나 뿌리 추출물이 최초로 함유된 것이 바로 이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이게 좀 말이 쉽지 7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아이리스 플로렌티나를 재배하고 또 추출해서 이 성분을 함유하고 또 1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예일대 의과대학의 존 파일럿 박사님과 연구를 통해서 사이티딘이라는 세계 최초로 발견된 미백 기전의 성분이 함유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리스 플로렌티나 뿌리 추출물은 앞서 살펴본 멜라닌 생성의 기전이죠. 생성을 막아줘요. 얘는 생겨나는 거. 사이티딘은 이동하는 걸 막아주게 되죠. 그래서 티로시나제, 원래 티로신이 안에 있다 했잖아요. 이 티로시나제가 들어가면서 이 산화가 되어서 멜라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티로시나제가 활성을 억제하면 티로시나제가 티로신을 못 건드리면 멜라닌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멜라닌이 생성되는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색소 침착을 예방해주고 균일한 피부톤으로 개선해주는 이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침착을 막아주는 거, 떨어뜨려주는 거. 캡터스 플라워, 캡터스 선인장이죠. 캡터스 플라워 추출물. 이 선인장 추출물은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각질을 제거하는 데 과도한 각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색소가 빨리빨리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색소 침착에 관여하는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사이티딘과 아이리스 플로렌티나와 캡터스 플라워 외에도 각 단계에 정말 촘촘하게 타겟팅해서 들어가는 성분들로 총체적인 전 단계를 아우르는 미백 성분들로 배합이 되어 있는데요. 리코리스, 진정에 특화된 감초 추출물이죠.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 E, 그리고 먹는 기미 치료제의 성분인 트라넥삼산 성분이 일단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안 깨어나도록, 못 만들게, 안 깨어나도록 막아주는 역할, 전 단계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리스 플로렌티나와 AA2G가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해주죠. 생성 자체를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티딘과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이동 확산의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생겨난 게 있더라도 올라오지를 못하도록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캡터스 플라워가 빨리빨리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각 단계를 아우르는 사실 촘촘하게는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멜라노사이트가 활성화 못되게 하고 그 다음에 멜라노 좀 못생기게 하고 멜라닌도 생성되지 못하게 하고 이동 못하게 하고 확산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떨어뜨려주는 붙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의 총체적 관리를 위한 성분 배합 안에서부터 숨은 멜라닌, 앞으로 생겨날 멜라닌, 올라오는 멜라닌, 붙어있는 멜라닌까지 모두 관리 개선을 해주는 자, 이 장표를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과학적으로 색소가 멜라닌이, 기미가 개선이 안 되는 게 이상해요.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과학적 근거와 기전, 메커니즘으로 입증된 궁극적인 이 미백 기능성 제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니 빈틈없는 관리예요. 웃음이 절로 나오시죠? 빈틈없는 관리. 정말 이 모든 단계를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생길 수도 없고 생기지도 못하게 하고 이동도 못하게 하고 확산도 못하게 하고 붙어버리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네. 단나님, 네, 오랜만에 단나님 오셨네요. 일루미네이팅 다 뽑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계속해야 된다. 왜냐면 안에서 또 생깁니다. 그래서 끝은 없어요.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겉으로 드러난 색소 침착부터 수분 멜라닌까지 표적 관리하는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두 가지 제품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 구성되어 있죠. 피부 전체 바탕을 고르게 미백해주는 일루미네이팅 세럼, 칙칙함과 다크한 어두운 톤, 그리고 노란 톤까지 개선해주는 피부 바탕 전체 미백 세럼, 그리고 부분 침착, 여기 나비존의 이 기미존 부분을 강력하게 집중 미백해주는 스파 코렉터. 왜 두 개인지 아세요? 뭐 어떤 리더님들은 기미 심하면 여기만 쓰면 안 되냐,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미백만 하게 세럼만 쓰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안 되진 않죠. 그런데 만약에 세럼만 쓰잖아요. 건강한 부분, 색소 고민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 이마나 이런 부분이 더 빨리 화사해지고 더 빨리 뽀얘집니다. 그럼 이 기미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러면 기미도 개선되고 있는데 이 바탕이 더 빠르게 미백이 되기 때문에 기미가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기미가 더 진해진 게 아니라 이 바탕이 더 빠르게 뽀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스파 코렉터 같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스파 코렉터만 쓴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색소를 예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꼭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세럼과 스파 코렉터 같이 쓰셔야지 갑자기 나는 미백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미백 제품을 쓰는데 왜 기미가 더 진해지는 것 같을까? 이런 과정이 없이 뭐 그렇게 하셔도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됩니다만 그 중간 과정에 기미가 더 진해지는 느낌이 없이 바탕이 밝아지면서 이 스파 코렉터 하면서 이 부분 더 한 번 더 집중 미백을 해서 비슷한 속도로 미백이 될 수 있도록 고르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배승현님 맞습니다. 시스템 관리인 이유가 있고 빛나는 요리 명장님 바탕이 밝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볼 때 그렇게 중간 과정에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상담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은 바탕 미백 세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쪽에 숨은 멜라닌, 얘는 좀 예방적인 관리가 커요. 전체 바탕을 해주면서 숨은 멜라닌을 타겟팅해서 생성과 이동 경로 차단, 다가올 색소 침착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이고요. 스팟 코렉터는 집중 미백, 여기 나비존 부분에 이 문제의 나비존, 정말 나비존 고민이 많아요. 나비존에 이름은 예쁜 나비존인데 여기가 이제 기미 잡티 고민이 많죠. 고민 부위를 타겟팅해서 강력하게 한 번 더 미백해주고 먹는 기미 치료제 성분이 트라넥삼산 성분이 핵심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미 진행된, 이미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기미 잡티를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문순아님, 네, 너무 다행이네. 좋은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일루미네이팅 덕분에 피부 좋아졌다, 화사해졌다, 밝아졌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네, 없어서는 안 될 제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미백 효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32.8%의 피부 투명도 개선과 12.4%의 피부 밝기 개선, 2.3%의 노란톤 개선은 정말 어려운 건데 노란톤의 개선 효과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질문 주셨는데 더마 아키텍트였으면 당연히 훨씬 더 빠르게 더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더마 아키텍트의 흡수의 테크놀로지는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렉트로포레이션, 소노포레시스, 이온 토포레시스인데 이 각각의 테크놀로지 이름은 기억 못 하시더라도 뭐냐? 일렉트로포레이션은 뚫어요. 미세한 구멍, 미세한 길을 피부에 비침습적 방법으로 주사기로 막 아프게 뚫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미세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길을 뚫어주는 게 일렉트로포레이션 뚫고 그 다음에 소노포레시스가 초음파 진동을 확장을 시켜요. 뚫어준 다음에 넓혀요. 넓히고 자, 뚫는 이유 뭐예요? 뚫어주는 이유는 깊이 들어가라고. 유효 성분 깊이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넓혀주는 이유는 뭐죠? 많이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이온 토포레시스는 빨리 밀어 넣어요. 그래서 깊이, 많이, 빠르게. 그래서 유효 성분이 깊숙이 들어가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이 들어가면서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깊이, 많이, 더 빠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품의 효능을 볼 수 있는 그 기간을 짧게 단축시키는 거죠.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더마 아키텍트의 이상적인 3중 흡수 테크놀로지 뚫고 넓히고 밀어주는 일렉트로포레이션, 소노포레시스, 이온 토포레시스 테크놀로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 오른쪽 그림만 보셔도 알겠죠. 사용 후가 아니고 사용 전입니다. 사용 전, 8주 사용 후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색소가 확실히 작아지고 완전 그 밀집도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겉 잡티 개선 2.5배나, 그리고 속 잡티 개선 1.5배, 윤기 개선 2.5배까지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 더마 아키텍트와 함께
체험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마키텍트 사용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효과 보실 수 있다,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어떻게 진행되느냐, 7월달에 프로모션 구성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1개를 구매하시면 아이디얼 레디언스 토너 미니 2개, 아이디얼 레디언스 에멀전 미니 2개, 함께 토탈 미백 관리하실 수 있도록, 화이트닝 관리하실 수 있도록 아이디얼 레디언스 미니 2개씩 구성과 함께 톤업 글로우 크림, 강력한 SPF 50 플러스 UVB 차단 효과와 PA4 플러스의 UVA 강력한 차단 효과를 보면서 메이크업 효과까지 피부톤을 밝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메이크업 기능까지 멀티 기능에 자외선 차단되죠. 톤업 글로우 크림 미니 1개, 그리고 여름철에 정말 진정 필요하잖아요. 진정이 필요한 여름철 밤 시간 동안 회복과 진정, 재생을 위한 슬리핑 마스크 미니 1개까지 총 51,000원 상당의 풍성한 혜택일 뿐 아니라 이 여름철 계절의 시즌에 꼭 필요한 구성품들로 알차게 정성껏 준비한 프로모션 7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굉장히 활기찬 여름철 보내시면서 색소 고민 없이 맑고 화사한 피부로 즐겁고 활기찬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티스트리 준비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와 성별이